윤제장 썰지는 위트와 해악이 담긴 만구대로 썰뿐이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시대로 많은 관련대들에 얽히고 설킨 우문, 밝힐 수 없는 취조원과 제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호의로 비방한 목택이 안은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으로 드러내기 위한 썰전입니다. 네, 열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업TV 정천수 PD입니다. 교웅제장 썰전 벌써 50회가 됐습니다. 50회군요 벌써. 1년이 됐네 거의. 김영민 이사님 자리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연구원 최혁진 부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수요일 목요일 날 네. 전국적으로 폭설이 내려가지고 네. 아주 길바닥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원주에서 서울 올라오시는데 교통사고가 50중? 몇 중이죠? 그 원주에서만 50몇 중 추돌 아이고. 사고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고속도로 오는데 그 네. 곳곳에 사고가 한 3-4건 목격한 아이고, 것 같은데 네. 아마 곡물 운반 트럭인 것 같은데 뒤집혔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터널 안에서. 서울시도 제설 작업을 거의 안 해가지고 명태균 생각에 여념이 없어서 눈물로 지새우느라고 네. 앞이 잘 안 보일 거예요. 오세훈이는. 아이고. 네. 우리 김영민 이사님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김영민 이사님이 네. 방송을 시작하신 지 네. 30주년이 되셨거든요. 오. 아니, 축하드립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네. 한 1, 2월쯤 됐고요. 네. 그때 아버지 따라서 네. 극동방송이라는 개신교 라디오 방송 네. 한번 구경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PD께서 네. 한번 리포트 해볼 생각 있냐 취재 리포터 라디오니까 뭐 제가 얼굴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시작한 게 1994년 1월이었고 야 그로부터 30년 지났죠. 예. 그 이후로 계속 소위 민주진보 진영에서만 계속 방송을 해오신 거죠? 아닙니다. 뭐 극동방송은 어마어마한 저쪽 계열이고 그 예. 2002년에 제가 개신교 케이블 방송 거기서 구조조정을 당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할 일 없이 삘삘대다가 그 라디오 21이라고 그 노무현 라디오에 네, 이제 네. 후신이라 할 수 있는 예. 거기 들어오면서 이제 뭐 이쪽 민주진영이 이제 오게 됐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스포츠 조선을 봤던 아주 열혈 보수 청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이제 민주진보 진영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셈이죠. 네. 예. 우리 김현미 이사님을 향해서 밀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따끔한 한마디 해주시죠. 가짜는 것들 같으니라고 어디 근본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네, 야 네. 너희들 3, 4년 전엔 어디 있었니? 난 20년 있었어. 20년 어디 누구 앞에서 밀정 웃는네? 까불고 있어 이것들이. 대가리 박아. 대가리 박아.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밀정일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뭐 상대방을 향해서 뭐 욕을 하거나 비방을 할 때는요. 그 얘기가 곧 자기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 밀정이 밀정이라고 막 남을 꾸짖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내일 또 우리 평화나무에 김현미 이사님 계시는 평화나무가 또 이제 송년의 낮? 후원의 낮? 후원의 날. 예. 후원의 밤이 아니고 후원의 예, 낮이네. 여러분 뭐- 후원 행사를 하는데 예. 평화나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뭘 하는 곳인지.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 사회에 이런 가스라이팅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예. 그 노탐사라는 뭐 제가 네. 그 이름을 좀 슬쩍 바꿨는데 노탐사라고 불리는 네. 아니 언론을 비방하면서 종교 집단이 돼 버렸어요. 예, 뭐 이런 추종자들 보면은 야 가스라이팅이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걸 아실 겁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개신교 쪽에 전광훈 네. 신자들 네네. 그리고 뭐 또 여러 많은 보수교회 목사들이 신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해서 헌금 내놔라. 네. 그리고 예. 또 몸도 바쳐라. 오. 뭐 이러면서 끊임없이 가스라이팅하고 실제 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럼요. 네. 뭐 그래서 뭐 목사가 시키면 똥 먹어라 그러면 똥도 먹고 실제. 진짜로요? 그럼요. 정말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공동묘지 가서 교인들끼리 서로 이게 주먹질하라. 뭐, 어이구. 뭐 무슨 저기 게이바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하다가 얻어맞아라. 뭐 다 이게 사실인 거죠? 사실이죠. 와. 그 인간 지금 감옥 갔어요. 그래서. 이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법률적 지원도 해주시고. 그렇죠. 그 폭로하기 힘든 분들을 대리해서 저희가 그 사회 이슈로 만들기도 하고 네. 기자회견도 열어주고 뭐 그렇게 네. 했던 일들 그리고 선거 때마다 네. 이제 목사들 말만 듣고 네. 어느 당 찍지 말라 그러면 그 당 안 찍고 어느 후보 찍어라 그러면 또 그 후보 찍는 네. 이런 예, 예, 일들을 예. 막기 위해서 선거법 준수 투쟁도 계속하고 있죠. 그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게 소송도 걸리고 그러는데 네. 그러나 저희는 이렇게 해서 우리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고 네. 대단한 성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막 목사들이 아무개 찍어라 예. 뭐 그런 말 요즘 잘 못 들으실 겁니다. 왜냐?
평화나무가 눈을 부릅뜨고 다 모니터에서 고발하기 때문이죠. 훌륭하십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예. 그 노탐사라는 어떤 매체 누구라고 뭐 제가 뭐 네. 알아듣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어디지 이러실 건데 이런 자들이 워낙 그냥 저를 악마화하고 또 평화나무를 악마화하고 그래서 네. 후원자들도 좀 많이 빠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많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만은 네, 그렇다고 뭐 그런 거에 저희가 굴하고 그런다면은 우리 또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지. 네. 절대 네. 굽힘 없이 앞길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좀 많이 도와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자, 내일 일요일 평화나무의 후원의 낮 행사에 여러분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에 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좋아요. 배제하는 상사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네. 입법사항이 아니에요. 이거 통과돼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하면 뭐 그냥 다 말짱 도루묵이지 아닙니다. 네. 이거는 예. 입법이 아니라 국회 규칙 예. 변경이기 때문에 네. 성렬이가 반대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그 특검 재발의를 할 경우에 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전체적으로 퇴장을 해버리거나 예. 해서 또다시 이제 문제가 되게 되면은 그냥 상설로 가겠다는 퇴장보다는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네. 회의에는 출석하되 네. 기표소 들어가서 표를 안 찍으면 기권이 되겠죠. 그럼 뭐 감시하나요? 누가?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야 너 네, 네. 저기 들어가서 혹시 찬성표 던지는 거 아니야? 내 눈앞에서 절대 움직이지 마. 야. 이 정도면은 거의 원내 지도부가 통제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뭡니까 예. 이게? 이게 이제 퇴장을 해버리게 되면 네. 그 어쨌든 투표 정족수가 줄어드는 거기 그렇지. 때문에 그러면은 그건 안 야당이 되는 뭐 거죠. 매우 땡큐지. 근데 이제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특검법을 이 사람들이 거부하면 네. 민주당이 특검법은 상당히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어쨌든 제3자 추천이나 이런 것들도 다 수용. 그래 한동훈 뭐 대표 얘기한 거 다 수용할게.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걸 거절했다. 그럼 상설 특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상설 특검은 여당이 추천을 할 수가 없어요. 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네. 좋아. 그럼 민주당이 하는 강력한 특검을 받아볼래 한번? 아니면 여야 합의로 가는 특검을 할래? 이 표가 던져진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우리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은 김건희는 어떤 특검도 못 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무슨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네. 무조건 이건 반대하고 말 네. 것이고 오늘 뭐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얘기가 네. 그러면은 상설특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답이 없는 거야, 답이. 노답이야, 노답.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머리가 좀 많이 아파질 것 같습니다. 네. 자신 그 가족이 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실명으로 올렸다가 지금 예. 문제가 돼서 흔히 말하는 이제 한동훈이 빤스런한다 해서 한드런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사면 초과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김건희 상설특검법이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목요일날 기자들 앞에서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민전 최고가 당계 발언 사과 안 하겠다고 최고위에서 발언했는데요. 대표님 이렇게 모습 보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두시죠. 조금 전 보도에서 그 대통령 끌어내리려는 윤산의 그런 세력이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헌법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주로가 나왔는데 내용이 맞을까요? 뭐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뭐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 그럼 김건희 여사는 특검법 관련해서 단일대우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 없으실까요? 반복된 질문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그걸로 대신하죠. 대표님, 권성동 의원은 당원 게시판 문제를 김여사 특검과 연계시키려는 게 있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고 명백한 해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분 생각 같은데 제가 그분 생각을 특별히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표님 일각에서는 이제 김건희 특검을 받는 건 아니지만 좀 적극적으로 변속을 안 하는 식으로 좀 개별 의원들에게 바뀔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시네요. 제가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반복된 질문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 말씀하시지 할까요? 않겠다라는 쪽을 더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한 기사에 따르면 대표 사퇴하라는 글에 대해서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사는 제가 찾아서
최고위원 텔레방에 올렸습니다.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그 기사는 존재하지만 그 기사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질 수는 없습니다. 그 기자가 잘못 썼는지 아니면 그 기자의 취재원이 잘못된 얘기를 했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진 것은 우리 대표께서는 한 대표께서는 고발할 의향이 없고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히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사가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누구의 책임인지는 취재원과 또 기자가 가려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빵 떨고 있네. 그 가족이 실명으로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썼냐 안 썼냐라는 아주 간단한 질문에 두시죠. 그럼 무슨 답이 그렇습니까? 뭘 두죠? 그 뭐 이제 그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제 네. 아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은가 싶고. 참 김건희 그 고모라는 김혜성. 네, 김혜성. 네. 그 양반도 또 뭐 보통이 아니네요. 진짜. 네. 목사인데 순복음교단 목사인데 순복음교단도 여러 분파가 네. 있어서 네네. 어디 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간 그 한동훈 별명 아세요? 뭐 아까 한동훈 그 별명? 한동훈 빤스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거 아닙니까? 탈모사. 탈모사. 살모사. 그 저기 살모사가 자기 그 어미를 문다고 그래서 살모사 아닙니까? 네. 자기의 그 뭐 사실상 정치적인 아버지 격인 윤석열을 물었다 해서 살모사인데 탈모사라고. 자, 아무튼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많은 미디어들이 기사를 내기 시작하니까 네. 제가 한 말 아니고요. 라고 네. 딱 일조를 해버렸는데 과연 특검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한국일보가 보도했는데 한국일보가 그러면 뭐 낭설을 보도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뭐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한 거겠죠. 아마 이제 한동훈이 이와 관련해서 더 길게 얘기하지 않고 예컨대 네.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무슨 소리냐? 특검법은 무조건 저지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네, 막 화들짝 놀라지도 않고 그랬던 거는 일종의 어떤 경고 효과가 있었다. 그 대통령실에다가 특검법 통과되면 어떡하실 건데? 대책이 있으신가? 네. 여기서는 슬쩍 부인하지만은 네. 이 한동훈의 부인 이 부분은 그렇게 가볍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웬만한 언론들은 온통 명태균 이야기로 도배 중에 있습니다. 쏟아지는 의혹과 검찰발로 의심되는 녹취들이 여기저기에서 산발적으로 공개 중에 있기도 하고요. 우선 공천 개입 논란으로 지난 15일이었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 씨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 하면서 법원에 낸 구속적 부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기각됐어요. 그래요. 우리 저 명태균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됐을 때는 네. 어라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혹은 그래 뭐 영장은 집행될 수 있는데 적부심을 통해서 나오는 길도 있지. 잔뜩 기대했을 거예요. 이거 잔뜩 기대했을 겁니다. 예. 근데 기각됐잖아요. 네. 예. 아마 쇼크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좋다. 그러면 할 수 없지. 내가 얘기한 대로 나 구속시키면은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지게. 그렇게 궁리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자신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채널 A가 뭐 그러면 뻥을 보도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하여튼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인. 이게 두 가지가 명확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의 지도부라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인데 네. 엄청 잘난 척하고 학력 자랑하고 다 했는데 결국은 명태균 사람 같은 사람 하나에 놀아나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게 26살까지 그 젖을 짜던 젖을 짜던 사람한테 저렇게 딱 수준이 그 정도라는 게 그 드러난 거고. 조은이 예. 그 사람도 막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명태균만 만나면 울어. 그다음에 두 번째 드러난 거는 네. 실컷 활용해 먹고 결정적인 순간엔 버린다. 그렇죠. 단물 빠지면 버리는 거죠. 두 가지가 그냥 위협이 된다 그러면 정밀하게 바로 드러났습니다. 버리죠. 네. 네. 명태균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그 검찰이 국민의힘을 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난 28일 오후에 국민의힘 중앙당사 조직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또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김영선 지역구 공천심사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대비 자료이니까 압수수색 영장 받아와라 하니까 진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좀 제대로 압수수색을 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쇼잉 같습니까?
거의 쇼잉 같습니다. 뭐 네. 미리 압수수색한다는 거 거의 사실상 다 알려주고 한 거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거의 개그 콘서트도 아니고 네. 뭐라는 짓인지 모르겠으나 목사님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우리가? 이건 뭐 그냥 생쇼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사실은 근데 내상이 더 클 거예요. 저기서 뭐 제대로 된 자료를 안 줬을 가능성, 혹은 뭐 네. 급조해서 말하자면 가라로 만든 자료를 건넸을 가능성. 그래서 검찰의 실질적인 어떤 이 압수수색에 따른 수사 성과는 없을 것이다. 좋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드러난 외형이거든요. 네. 여당 당사가 이 예. 경선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거는 당 안팎에서 굉장히 큰 쇼크를 준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와, 지금 당은 재판 5분 전인 상황에서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정권에 힘이 빠졌구나. 종말이 다가오고 예. 있다. 네. 이건 뭐 정말 탄핵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예. 시그널이 여의도 주변에 퍼졌던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주 그림이 대단히 안 좋았어요. 차라리 그냥 뭐 검찰과 얘기를 해서 그래 자료 줄 거 다 줄 테니까 그 저기 대외적으로는 압수수색 이런 거는 하지 말자. 강제 수사를 당하는 모습을 보이진 말자. 이러는 게 좋았을 텐데 네. 뭐 결국 압수수색의 모양새를 띄었다는 점은 굉장히 안 좋아요. 요거는. 네. 윤상현, 이준석 의원도 소환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오세훈 서울시장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그 나경원 후보 오세훈 후보 접전으로 바꾼 조작 정황이 드러났는데, 심지어. 예, 오세훈 측에서 돈을 건네줬다는 말이 있어서 네.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특히 저 김한정 씨, 예. 이제 김한정이라는 전 민주당 의원도 있었습니다만은 동명이인의 김한정 씨는 3,300만 원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세훈 예. 여론조사 비용. 네. 오세훈은 자기는 상관이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상관이 없죠? 김한정 씨가 비선 후원회장 이렇게 네. 꼽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네. 심지어 김한정 인맥이 서울시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말도 안 거죠. 이게 만약에 예.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 인사의 일이라면은 바로 구속이지. 예, 바로 맞습니다. 구속이지. 뭐 이 여론조사 내용이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전달이 됐다고 전달이 하는데 됐고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건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연구소에도 전달이 됐다. 그리고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도 조사 받으셔야지. 예. 여권 정치인들이 몽땅 다 이 명태균의 입에 놀아나고 있네요. 패턴이 항상 똑같습니다. 잘 모른다. 네. 어쩌다 한두 번 만났을 뿐이다. 예. 돈은 누가 일부러 뭐 나도 모르게 준 것 같다.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의 인물들 다 인사 다 배려하고 그럼 뭐 청탁이죠 뭐 사실은. 네. 예. 네. 뭐 대가도 오가고, 아니 예, 심지어 예. 또 그런 말도 했다면서요. 이 김한정 씨가 예. 강혜경 씨한테 네. 이 명태균만 죽여야지 그 국민의힘까지 죽여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10억이든 20억이든 네. 무마 비용으로 될 수 있다는 의향도 드러냈고요. 뭐 명백합니다. 빼박이에요. 뭐 네. 여기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예. 자, 근데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이 천공보다 더 좋기 때문에 자기를 가까이 뒀다, 이런 얘기를 촉이 좋으니까. 했다고 합니다. 예. 역술인 천공도 알고 있냐라는 어떤 한 언론인의 그 질문에 네. 천공을 보니까 하늘 사는 세상과 땅에 사는 세상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다. 네. 이상한 얘기를 막 한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본 적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력의 사람 쓰임은 옷과 같이 하십시오. 옷을 자주 바꿔 입어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들이 싹 먹혀가지고 이 명태균 씨를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가까이 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천공, 그리고 건진, 네. 우리 열린공감 TV에서 또 계속해서 드러내고 네. 있잖아요. 네. 노병환, 박사? 예, 예. 등등. 네. 이 사람들 뿐이겠냐 이거예요. 네. 온통 주변에 이런 뭐 무속인, 역술인, 뭐 명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뭐 드글드글하고 있는데, 네. 결국 그 사람들 그 주문에 따라서 국정이 운영됐다는 것이고, 그 우리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닭꼬치를 파는 분조차도 네. 윤석열 타도되면은 500원 싸게 드리겠다. 아, 그래요? 이 정도 왔으면 저는 정권이 예. 몰락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요즘은 공무원들이 아예 네. 뭐
그 뭐라 합니까? 탈출러시. 중앙 정부에서 하는 어떤 TF팀에는 안 가려고 서로 그냥 예, 서로 안 가려고. 예, 예. 그뿐만 아니라 뭐 저 민간 업체로 다 이직한다든지 아이고. 네. 심지어는 MZ 공무원 중에는 어렵게 공직사회에 들어왔는데 네. 회계사가 돼서 이직하는 게 아니라 네. 회계사 공부를 하려고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그 교육연수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교육연수 신청자가 그렇게 많대요. 아. 교육연수하면 떠나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자,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이준석 새벽 4시에 7불사 매화 사건도 명태균의 말을 듣고 했다가 이러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자체가 주술적이다. 미신과 무속에 의존하는 정치인들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 명태균 씨 사건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국감에서 발언한 이 안진뱅이 주술사와 장리무사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 열린공감TV 공짜전 선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한 바 있지만은 지난 국감에서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이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는 역술인은 아닌데 예지력이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발언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게 박사님, 네. 여사께서는 선생님, 또 지방 언론에서는 책사라 가더라고요. 네. 또 그 꿈에 이러한 것을 얘기를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 일정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명태균 씨 혹시 역술인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역술인은 아닙니다. 역술인은 아닌데 네. 그게 박다. 그쪽에 좀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예지력이 조금 뛰어나다 보니까 아, 예지력이. 네, 역술인이라는 이렇게 약간 오해를 조금 받는 것 같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주술 역술에 의존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렇게 역술이한테 의존한다고 합니다. 승진에 목매다 보니까 네. 다음에 내가 승진할지 말지. 예. 그래서 하여튼 그 검찰 인사 시즌 되면은 예. 역술인 그 집에 문턱이 다른데요. 그러게요. 네. 달아. 예. 예. 너무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 그래서 사실 윤석열이도 강릉에 있을 때 그래서 네. 무정을 만난 네, 거 네. 아니에요? 네. 이거 보면은 이건 검찰이 그렇게 항상 승진에 목매고 있고 예. 매번 그렇게 거기에 말하자면 애를 발화하고 있고 네. 그런 와중에 이제 김건희를 만난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래서 굉장히 그 역술 코드가 서로 맞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예. 자기가 더 많이 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넘어갔겠죠. 면도 있을 거고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려고 계속 획책을 하잖아요. 아. 그리고 땀 흘리지 않고 예. 이득을 보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정상적인 프로세스에 물어보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정보부처 네. 공무원들한테 나 이런 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네. 쭉 나오겠죠. 그럼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죠. 네. 이제 나쁜 짓을 하다 보니까 벼락을 맞는 거 아닌가 이 염려가 예, 들어서 네.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 궁금해할 거예요. 네. 사실. 예. 지난 2022년에 윤 대통령 부부의 캄보디아 순방 당시에 이 명태균 씨가 비행기가 떨어지는 꿈을 꿨다고 이 김건희 씨한테 말을 해가지고 당초 예정되었던 앙코르와트 방문이 취소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저희 열린공감TV 등을 통해서 알려졌던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이 주술적 무속적 의존 논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줄이고 줄였는데도 13가지 정도 나옵니다. 일단 김건희 논문, 이 사주관상에 관련된 논문을 써서 되게 좀 논란이 빚어졌고요. 네. 실제로 지푸라기 인형을 가지고 어떤 주술적 행위의 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고, 김건희 씨가 과거 어린 시절에 신천지 여화의 증인 등을 믿었다라는 신인 종교와의 연루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씨의 내연남 김충식 씨를 통해서 통일교, 일련정종, 천리교와 연루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강릉 외가 이모가 동해의 황하영 사장 또 신무정 씨 아까 말씀하셨던 심희리를 통하는 한 도인과 이어지는 일련정종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연루가 됐다라는 또 의혹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건진법사의 스승으로 알려진 해우 스승 등과 또 연결되어 있는 이른바 손바닥 왕자 논란이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김건희 녹취를 통해서 자신 스스로 웬만한 무당보다 자신이 낫다. 남편에게도 영적인 끼가 있어서 자신과 연결됐다라고 말을
해서 또 논란을 빚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또 청와대 영빈관을 옮기겠다라는 말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 청와대를 옮겼죠. 용산 대통령실로. 청와대를 개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또 매화를 들고 간 사람들도 있었고 분홍색 의혹이 또 있기도 했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이전한 것도 그냥 옮긴 게 아니고 음양오행에 의해서 옮겼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일본의 히토바시라라는 풍습에 의존을 해서 죽은 자의 무덤 위에다가 어떤 집을 짓게 되면은 잘 산다. 라는 의혹을 가지고 이제 일로 옮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크로비스타라든가 용산 대통령실도 과거에 무덤터였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공동 무속인들이라든가 역술인들에 대한 국정개입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명태균 씨의 발언에서 안진뱅이 주술사와 장립무사 의혹이 있었고 김건희 일가 선산 인근에 이 분홍색 건물에서 주술 행위를 했다라는 또 논란이 있었기도 했었습니다. 용산 관저에 수상한 3번방 의혹이 최근에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또 그 밖에 용산 대통령실에 수상한 5개의 관, 오방신에 따라서 그 관을 묻었다라는 얘기가 있기도 했었고요. 유명 역술인들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다라는 의혹까지 어마어마한 의혹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 3번 반응 의혹은 최근 한겨레가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디서 예산을 끌어다가 이 건물을 지었는가 네. 하는 부분. 근데 한겨레도 끝끝내 뭐 무속 의혹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얘기하는 데가 열린공감TV 말고 없는 것 같아요. 저희밖에 없죠. 뭐 한 번씩 다 들어볼까요? 그런 거는 누나 저기 내 아는 그 도사 중에 그 사람이 누구죠? 이름은 내가 잊어버렸는데 총장님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 하더라고. 옮길 거야. 옮길 거예요. 전혀 망설이지 않죠. 예. 바로 그냥 옮길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진은 너무 잘 찍은 것 같아요. 네. 왕자. 아니 근데 저도 이렇게 왕자를 손에 새기고 카메라 앞에 들었을 때는 보라는 얘기 아니었나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건 아예 대놓고 그냥 보라는 듯이. 그렇죠. 예. 그거는 또 드러내야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또 역술인이 저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렇게 보여주라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독교계가 난리가 났었어요. 이 사람 이거 이상한 사람 아니냐 해서 보수에서 핵심적인 어떤 그 표받친 기독교계가 등 돌릴 것 같으니까 잽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가더니 가서 가는 길에 요거 했지요? 그렇죠.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나온 그 맥락이야, 그 맥락.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게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토론회 때 누가 물어봐서 어쩔 수 없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이야기를 해명을 변명을 한 게 아니라 들으라는 식으로 이 옆에 기자들 뭐 유튜버들 카메라맨 따라 붙는데도 기자 앞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명백한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예요. 일부러. 그렇죠. 그래서 평화나무가 하여튼 이 인간 그만두는 그날 바로 이게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가 확실합니다. 그렇죠. 당선자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아까도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큰일인 게 이게 국민들한테 좀 지지받고 지지율도 올라갔고 사랑받으려면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이런 거 풀어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 건 하기 싫고 경험이 쌓여버렸어요. 왕자 새겼더니 대통령 됐어. 제가 허구한 날 주문을 외우고 주술하고 사주 보고 관상 보고 이게 이제 국정의 중심이 되어버렸으니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에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죠. 이 김건희 씨가 자신의 입으로 되게 영적인 사람이고 웬만한 무당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든 정말 용험하다고 알려져 있는 무속인들은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열린광TV가 진짜 무속인들한테 물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자신의 말대로 자신이 정말 웬만한 무당보다 나은 사람이고 더 잘 맞추는 영험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만 김건희 씨의 사주와 관상에는 이 무인의 그러니까 무속인의 관상이 없답니다. 사주가 없대요. 그 충청권에서 굉장히 유명한 보살 한 분을 저희가 어렵게 만나서 계룡산 쪽입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물어봤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신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무당이 되기 전에 저는 원래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이거 안 하려고. 그래서 집사까지 했었는데 저는 이제 얘는 보고 들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김건희는 보고 들은 게 너무 많고 걔는 무당 사주는 아니에요. 어디 가면 뭐 요즘 유튜브 뭐 이런 데 보면 김건희가 뭐 그런 끼가 있다 어쩌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는 아니에요. 그냥 이에요. 보고 들은 게 너무나 많고 정말 신내림을 받을 사람 같으면은요. 걔처럼 걔는 그냥 사기꾼이에요. 왜냐면 저는 사람을 이렇게 비하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어쨌든 뭐 대통령 뭐 부인이 됐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정말 신내림을 받을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네. 그 미 XX는 미인상, 그리고 또 XX는 또 순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미인상의 또 순위다. 네, 그렇죠. 축청보살 이분께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사주상 무당 사주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정말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거나 받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냥 사기꾼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욕도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다 삐처리를 했지만은.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아까 미인상이 아니라 저는 미친 X의 또라 3, 또라 3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그 말하는 거 보니까요. 무슨 지금 자영업자들은 폐업도 못 한대요. 폐업을 하고 싶어도. 근데 지는 도사들하고 만나서 삶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 하고 앉아 있는. 삶은 계란이다 이 등신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고 그 말이 있죠. 말을 하고 사실. 있는 겁니다. 이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감옥에 정말 토박이처럼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자기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방에 들어오는 동료 재수사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처음 들어오니까 자기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되게 궁금하고 불안하죠. 근데 오랫동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법 잘 알아. 나한테 코치 받으면 돼. 그러면서 막 가르쳐준답니다. 그러면 그 처음 들어온 재소자가 눈이 뒤집어지면서 빠져든대요. 그래서 계속 배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오랫동안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어떻게 재판을 받아야 할지 서명까지도 대신 써달라고 한대요. 그런 거 하다가 쫄딱 망하는 사람 되게 많이 봤다고 합니다. 김건희가 딱 그런 거네요. 이렇게 이제 우리 길 걸어가다 보면 웬 분이 따라와서 그러잖아요. 조상이 선업을 많이 쌓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한테 그런 사람 없나요? 없어요. 이 충충보살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현재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런 거 있잖아요. 가스라이팅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두 사람 다 가스라이팅이에요. 제가 어저께도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김건희가 굉장히 커요. 그래요, 저희 어르신들은. 근데 지금 아마 연결돼 있는 사람들도 이 여자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마 연결돼 있는 거 대충은 알 거예요. 남자랑 관계가 좀 복잡하다는 걸.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두 사람이 같이 살기가 어려운 사주예요.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공생관계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난 거고 그리고 어차피 두 사람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라면 윤석열, 김건희가 말합니다. 현재 저희가 웬만한 무속인들한테 물어보더라도 사주상 윤석열과 김건희의 사주상 둘이 부부의 연으로 백녀해로하기를 할 수 있는 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김태형 소장님 심리학자 그분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김건희가 코너에 몰리고 더 이상 윤석열이가 자기한테 효용성이 없을 때에는 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버리는가? 그 맞네요. 심리학자가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 이제 윤석열은 거기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뭐 100번 뭐 탄핵 뭐 무슨 특검 해봐야 소용없다. 김건희가 윤석열 버리는 순간 윤석열은 무너지고 결국 대통령도 그만둘 것이다. 그럼 어떻게 김건희가 뭐 윤석열과 결별을 하느냐? 그 윤석열을 제가 그동안 이 윤석열한테 당해왔습니다. 일종의 미투 같은. 배신한다는 거 아니에요? 배신한다는 거죠. 야, 나 지금 소름 돋은 게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네. 이 정권이 바뀌는 건 분명하고 지금 중요한 거는 저는 저희 어르신들을 좀 믿고 가는 사람 중에 하나고 다 그렇겠지만 그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는 어차피 같이 부부의 연은 아니에요. 그리고 연관돼 있는 남자들이 많다. 아마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알지만 말을 못하고 있어. 결론은 배신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야, 그래서 제가 좀 아니 그리고 네. 사실 대한민국 교도소도 부부가 같이 있는 방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럼 간판 가시면 예를 서로 들면 네. 다른 살림을 하셔야 되네.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네. 그럴 때는 네. 엄마의 보호가 필요하니까 네. 그럴 네. 때는 이제 같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네. 그 부부가 같이 있지는 못하죠. 그렇죠. 예. 교도소 가시면 네. 다른 방에 계시고 다른 방에 계시고 예, 예. 그 윤석열이 김건희에게 의존하는 바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영매 관계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영매가 이제 김건희고 네. 그 지배를 받는 사람이 윤석열이고 그런데 만약에 김건희가 떠난다? 그럼 윤석열로서는 감당 못할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필사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예.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최근에 예. 한겨레 단독으로 예. 김건희 씨가 전국의 유명한 역술인들에게 자신이 감옥 가냐고 실제로는 네. 내가 깜빵 갑니까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깜빵이라고 했어요. 예. 예. 감옥이 아니고 깜빵이라고 예, 말을 예. 했다고 하는데 이런 기사가 나와갖고 보도가 돼서 논란이 빚었는데요. 해당 역술인이 누군지 저희가 알아냈습니다. 네. 네. 열린검 TV도 진짜 취재를 했는데 네. 바로 강남에서 해동학술원을 운영하고 있는 유동학이라는 역술인입니다. 저희가 직접 전화도 해보고 또 찾아도 가봤는데 워낙 이분이 요즘 많은 언론으로부터 조명을 받고 있어서 연락을 많이 받고 있나 봅니다. 네. 네. 아예 그냥 자취를 감췄더라고요. 네. 직접 찾아가 봤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강남에 있는 해명 학술원이라는 곳인데 문은 잠겨 있었고요. 아무리 저희가 좀 두드려도 아무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전화를 어렵게 해서 한 여성분이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 누구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답니다. 난리가 이렇게. 난 모양이구나. 아무래도 좀 시끄러우니까 잠시 좀 자리를 피하신 걸로 보입니다. 저희 열린감 TV 취재팀이 전국의 유명한 역술인, 무속인, 도인 등의 연락처들을 입수를 해서 한 명씩 용산 또는 김건희 대단하십니다, 씨로부터 진짜. 연락을 받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화를 회피했고요. 예. 그냥 끊는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네. 전화가 왔다는 것은 말해줄 수는 없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역술인들이 대부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받으니까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는 안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강남에서 꽤 잘 나간다는 유명 역술인 신모 씨는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직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래서 누가 그걸 하든지 간에 대통령을 음해하거나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를 갖다 이끌어가시는 그런 지도자이시니까 본인은 물론이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분들이 그렇게 따라줘야 돼요. 따라주고 그래서 다시금 그렇게 우리나라가 힘들어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해야죠. 말은 더 좋지요. 네. 하나만한 소리지. 하나만한 저기 소리. 대통령이란 단어를 이재명 대표로만 바꾸면 굉장히 아주 이분은 명문이 되겠습니다. 명문이. 역술이 그러니까 용산으로부터 네. 김건희 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걸로 추정되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예.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겠죠. 네. 자, 이분은 대통령도 사람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후대가 평가할 수 있도록 현직에 있을 때는 국민이 도와줘야지 음해하거나 그걸 나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왕조 시대를 사나 민주공화국에서 살고 계시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거는 이제 후대들이 가서 나중에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 치적을 보고 얘기할 일이지 지금 현재 단 한 가지만 가지고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건 그건 넌센스다라고 생각이 들고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공과를 그때 가서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현직에 있을 동안에는 그런 거 해서는 안 되죠.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그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인데 그걸 잘 도와주진 못한 망정 그걸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이렇게 그 장광설을 그러니까 이분한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공과를 판단하면 된다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세월이 흐르면요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러게요. 나라가 없어져요. 정신 차리세요 좀. 역수를 한다는 분이 이렇게 그럼 아까 헛소리를 뭐 한 가지만 보고 그랬는데 아까 주술만도 13가지였었어요. 네, 맞습니다. 자, 또 다른 역술인 정모 씨는 용산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분도 임기를 다 마칠 때까지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국민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대야죠. 네. 선생님 보시는 관점은 지금 뭐 현재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여러 가지 정세를 판단해갖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선출된 분인데, 비하면은 임기까지 마무리 잘 하고 가시는 것이 낫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한국 정세에도 그렇고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네, 보통 이렇게 이 서울 경기권에 있는 역술인들 중에 유명하신 분들은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으로 얘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우리 국민 대하듯 역술인을 대하진 않았을 거예요. 정말 뭐 거의 깍듯이 국사 모시듯이 아마 그랬을 거기 때문에 역술이라면 사회적으로 그래도 평판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한 분들 아니에요. 추종하는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처럼 모시지만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역술인 이야기를 재미로 듣지 뭐 정말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선각자의 예언으로 보진 않는다고요. 그런데 대통령하고 영부인이 자기를 이렇게 해주니까 좀 이분들이 너무 감격하셨나 봐.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하도 궁금해서 유튜브에서 역술인이나 뭐 무속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나 해서 쭉 찾아봤는데 욕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곧 감방 갈 거다, 사기꾼이다, 뭐 더 내비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김건희 밑에 있는 그 간신배 무리들이 저런 사람들, 좋은 얘기할 사람들만 선별해서 이렇게 또 추천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사실 역술에 의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지표가 다 마이너스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보고를 불편한 보고를 하면은 욕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큰 소리 치고. 그러니까 그런 보고가 올라가질 않아요. 그만큼 또 윤석열은 뭐 찬사를 듣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 또 역술인들이 하니까 지금 정말 정확하고 정말 냉정한 어떤 데이터는 회피하고 이런 분들 얘기나 듣고 있으니 나라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폭망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좋아지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이딴 헛소리를 하는 이유가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마인드 컨트롤을 그렇게 하나 보다. 아니에요. 그런 보고만 받으니까. 억측의 다름 아닌 보고를 받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김건희가 이 보수 정치 전체를 오염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준석도 그런데 아니 그 청년들 문제가 그렇게 걱정이 되면은 가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나 이런 젊은 청년들 고생하는 사람들 만나서 좀 듣고 제도 개선도 민주당하고 협의해서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새벽에 가가지고 홍매 하나 심고 앉아 있고 이제 다 완전히 오염돼 버린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이 보수 정권은 윤석열과 함께 향후 뭐 한 두 자릿수 해 동안 집권하기 어려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시절부터 또 전화를 받은 걸로 추정이 되는 강원도에서 굉장히 이름난 강원도예요. 역술인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앞선 두 명의 역술인들과는 다르게 김건희 씨 사주가 막 싸돌아다니는 사주라서 그걸 자제하지 못하면은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직설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사주가 다른 분들을 다 이렇게 말을 할 거야. 나대기 좋아하는 사주라고. 막 또 돌아다니고 막 싸돌아다니고 막 그래야 이 책성이 풀리는 사주야. 그런 사람을 지금 꼼짝 못하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미치겠지 답답해서 그냥 반장할 거야 아마.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한다. 결국에는 또 언제가 조용해지면 빠질 거란 말이지. 그건 못하게 자꾸 억눌러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 거야. 결국에는 내가 볼 때는 얼마 전에 전화로 왔을 때도 간접적이면 좀 자제하고 조용히 있는 것이
누군가 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라고 말을 해줬지만은 그게 쉽게 되지 않을 거라. 의대로는 아마 정권이 계속 유지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 하늘에 뜻은 하늘만 하는 거니까. 네, 저런 말은 나도 하겠지만 뭐 그분의 뜻이라는 게 결국에는 김건희 씨를 말하는 것 같아요. 김건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권이 끝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뭐 다 몰락했는데 뭐. 아직까지 정세 파악이 안 되시는 분이네. 네. 근데 이 강원 역순인의 말은 지난번에 저희가 공채전 전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노병환 박사 를 통해서도 나대는 상이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방송했던 노병환 박사의 말을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터져 나오는 거지. 그럼 선생님께서는 김건희 여사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근데 생각하시나요? 자기가 해놨는데 가만히 있을 놈이에요, 그놈이. 그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랑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VIP 제로, 윤우 VIP 1. VIP 1이요, 김건희 아니 제로요. 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VIP 1. V1. 예. VIP 1이요, 김건희 아니 제로요. 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VIP 1. V1. 예. 어떻게 요즘 김건희 씨가 조용하잖아요. 예. 이대로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순간 머릿속이 복잡하네요. 네. 이분들 말씀에 의하면 네. 김건희가 나대면 윤 정권이 빨리 망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예? 근데 김건희가 나대면 속이 터지는 거고 그렇죠. 국민들은 네.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 이거 진짜. 대통령실에 네. 김건희 인맥이 많잖아요. 네. 뭐 그들만 보더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자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네. 적극적이고 다양한 역할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대외 활동 네. 중지가 아니라 대내 활동도 중지를 해야 되고요. 아예 예.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는 별거를 하는 게 낫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가장 좋은 별거는 역시 구속이죠. 구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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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좋은 방법을 네. 권합니다. 예. 만약 윤석열 대통령도 외가 이모의 영향을 받아서 1년 정종과 같은 신흥 종교에 심취해 있고 강릉 40년직이죠. 황하영 사장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면 이 나라의 대통령은 과연 누굴지 의문입니다. 우리 남편도 약간 그런 영적인 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그게 연결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까지 보내고 내가 웬만한 분을 잘 본다니까. 자, 자신의 남편과 영적인 끼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김건희 씨. 웬만한 무당보다 잘 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 나라 운명이 어떻게 될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스스로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통령실은 최근에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가 내년 1월에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일본 언론에 대해서 아직은 정해진 바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그 요미우리 신문은 정부 당국자를 인용을 해서 이시바 총리가 내년 1월에 한국을 찾아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에 있다고 보도를 했어요.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첫 총리가 취임을 하자마자 첫 번째 외교로 한국을 선택한 거거든요. 예. 일본 입장에서 왜 이렇게 한국에 빨리 오고 싶어 할 거예요? 왜 애가 달파에 있을까요? 그 지금 지난번에 그 뭐 브라질인가 어디 갔을 때도 그렇지만은 전 세계 정상들이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는 걸 피하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지지율 떨어지니까. 네. 전 세계 지도자 중에 윤석열 만나서 지지율 올라가는 유일한 건 일본 총리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예. 일본 총리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받아낼 건 다 받아내자. 이 마인드가 아닐까. 오, 또 소름 돋았네요. 네. 와,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일본에서 뭐 바로 옆 나라 사정을 모르겠습니까? 자, 일본이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지 그 이유를 열린공감 TV가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특종 보도. 특종으로요. 예, 예. 자, 오늘 보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5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